오늘은 코스트코 다짐육을 활용한 요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할 땐 힘들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너무 잘 먹어서 주기적으로 구매해 냉동 보관해요. 제가 가는 지점은 소고기 다짐육의 경우 명절이나 긴 연휴를 앞뒀을 땐 2kg를 팔고 나머지엔 3kg를 팔아요. 돼지고기는 늘 2kg로 파는 것 같고요. 보통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다짐육을 더 잘 활용하는데요. 소분해두면 미역국, 볶음밥, 유부초밥, 카레 등등 가성비 면에서도 참 좋아요. 원래는 사온 날 혹은 그 다음 날에 다 소분을 했어야 하는데 일정이 많은 주간이었어서 좀 미뤄졌어요. 더군다나 주말이 겹쳤고 아이들이랑 서울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한 번에 다 완성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재료 손질하는 영상이 겹칠 수 있고 고기 색깔이 조금 탁해 보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 일을 가장 싫어하나요? 저희 집 첫째는 목욕하자라는 말을 꺼내면 급격히 텐션이 떨어져요. 어느 날 똑같은 문제로 티키타카를 하다가 이러다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질문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목욕하자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별로야. 응? 별로야? 뭐가 별로야? 몰라, 그냥 하기가 싫어. 그렇구나. 그럼 유치원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야? 양치하는 거랑 활동지 하는 거. 그럼 집에서도 엄마가 목욕하자고 하면 양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싫은 건가? 응, 양치하는 게 귀찮아. 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도연이는 한 자세로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뭔가 하는 게 힘든 것 같아. 좋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고. 어때? 맞아. 그럴 수 있어. 엄마도 너무 하기 싫은데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새벽에 운동하는 거, 빨래하는 거, 더운데 설거지하는 거, 요리하는 거 너무 싫어. 근데 이런 일일수록 하고 났을 때 더 뿌듯하다? 꾹 참고 하기 싫은 일을 해냈다는 마음이 드니까. 활동지도 그래. 할 땐 너무 싫은데 한 장 한 장 모여서 두툼해진 파일을 들고 돌아올 땐 뿌듯하지? 응, 맞아. 지난번에 경주 갔을 때 활동지 못해서 빠져있는 거 보고 조금 속상했어. 그래, 막상 하지 않아서 비어있는 걸 보면 허전하고 어쩐지 찝찝하고 그렇지. 양치도 너무 하기 싫지만 안 할 수 있을까? 안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양치라는 일을 도연이가 꾸준히 했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충분히 뿌듯해할 일이야.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나랑 다를 게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 요리인 함박스테이크를 준비를 하네요. 저랑 다르게 하루에 모두 요리를 하시는 거라면 양파나 채소들은 다지기에 넣고 한 번에 다져 놓으면 편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레시피는 언니네 산지직송의 염정아 님이 하셨던 방법을 응용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늘 전자레인지에 양파를 살짝 익혀서 넣고는 했는데 귀찮아도 이렇게 공들이면 맛있더라고요. 표고버섯 가루와 버터를 넣어서 맛을 더했어요.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다짐 육소분을 포함해 살림의 루틴들이 유난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땐 더 그래요. 아이들이 없을 땐 에어컨도 꺼두는 편이라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요리를 해요. 뜨거운 열기 앞에서 요리를 하고 정리를 끝내고 나면 진이 빠져서 멍하니 누워있을 때도 있어요. 20분 후 하원 시간. 땀이 식지 않은 채로 나서니 다시 땀이 흐르고 그 채로 둘째의 놀이터 루틴을 시작해요. 안 그래도 예민한 피부에 육아를 시작한 후로는 땀띠를 달고 사네요. 도저히 체력이 따라주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지쳤다 싶은 날엔 에이 모르겠다 라며 대충대충 할 때도 있어요.
집안일도 대충대충, 요리도 만둣국이나 볶음밥 등으로 때우고요. 그런데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안 하면 집안이 멈춰버리니까요. 집안일은 누가 하며 요리는 누가 하나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야 하죠. 그런데 고기 색깔이 너무 탁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드는데 조명이 없으니까 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사실 코스트코 다짐 육은 하루만 지나도 고기 안쪽 색은 조금 탁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3kg를 사오니까 좀 힘들었어요. 원래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전업주부는 평일과 주말의 경계가 없어서 하루 중에 기분 전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 고소한 아이스라떼와 맛있는 디저트를 먹거나 낮잠을 조금 자거나 누워서 멍하니 영상을 보면서 자유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몸을 일으켜 원래 루틴으로 돌아와요. 처음엔 꾸역꾸역 하다 보면 또 리듬에 올라타 재미있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답니다. 이번 고비도 잘 넘겼어 라는 뿌듯함은 작은 성취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며 조금씩 나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요. 고기를 넣어서 이제 열심히 볶아주고요. 부족한 것 같은 간은 소금을 넣어서 살짝 맞춰주면 좋아요. 물론 최종 간은 마지막에 맞추겠지만 아까 고기 밑간을 할 때 소금이나 이런 양념들을 많이 넣지는 않았거든요. 양념이 많아지면 육즙이 빠져나가고 자칫 전체 요리 간을 짜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조심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먹지 않는 야채는 이럴 때 몽땅 넣어줘요. 브로콜리 기둥으로 조림을 해도 맛있는데 매일 그것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카레나 짜장 이런 곳에 숨겨두면 참 좋아요. 무첨과 홀 토마토 소스를 썼는데 무심결에 한 병을 몽땅 넣어버려가지고 조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간은 케찹과 돈가스 소스로 맞췄고요. 조금 덜 단 것 같아서 원당도 넣어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무정형의 삶이란 책을 독서 모임에서 얼마 전에 읽었어요. 정해진 루틴대로 삶을 사는 정형의 삶을 살다가 퇴사 후 맞이하게 된 무정형의 삶을 보내는 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아이들이 성장한 후 무정형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고 싶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지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가치관이 분명하지만 유연하게 다른 사람의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건강함을 공유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요. 너무 허황된 꿈일까요? 꿈이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더 열심히 살게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괜찮은 부모이자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배움에도 용기를 내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요리를 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요리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싶겠지만 전 요리도 일종의 마음 수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겹기도 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면 좋으니까요. 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익히는 것, 맛을 찾아가는 것까지 요리에 따라서는 꽤 오래 걸리는 과정을 끝내면 얼마나 뿌듯한데요. 분명 이 시간들을 통해 저를 지탱해주는 마음의 근육들이 단단해질 거라고 믿어요. 카레가루 양은 제가 이때 넣은 것보다는 조금 덜 넣으셔도 좋아요. 이번에 카레 향이 강하게 나서 좀 아쉬웠거든요. 빵가루도 넣어주고 함박스테이크나 떡갈비처럼 조물조물 뭉쳐주시면 됩니다. 소고기만 들어가서 퍽퍽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볶은 양파랑 양배추가 듬뿍이라서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통 저는 밀개빵 순서로 이 옷을 입히지 않고 밀가루랑 계란물을 합쳐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물 약간에 밀가루를 먼저 풀고 계란을 합쳤어야 됐는데 이때는 계란에 밀가루를 그냥 부어버리는 바람에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겼어요. 꼭 물 살짝에 밀가루를 먼저 풀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나만의 루틴이 있으면 좋아요. 운동하기, 책 10페이지 읽기처럼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엄마들은 소위 현타라고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육아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들을 되돌아보면 그 시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시 그때의 성취감을 느끼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저희 집은 매일 저녁 돌아가며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감사함을 찾기 위해선 내가 보낸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보게 돼요. 그리고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내듯 단 몇 시간 전 일인데도 잊고 있던 행복을 찾아내죠. 아이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현재 어떤 과정을 중요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3kg 다짐 육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소분까지 했어요. 한 번에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는 귀찮아서 힘들어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해낸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참 잘했어. 끝까지 한 네가 참 고마워.